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청정농원입니다. 오늘 이제 애플 수박 정식을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요. 요 뒤쪽에 보시면은 요 이제 N자형 지주 터널도 어느 정도 다 꼽혀 있고, 뭐 사실 다 꽂은 건 아닙니다. 한 몇 개 지금 파이프가 부족해 가지고 몇 군데 비어 있는데 좀 먼 데 있어서 가져오려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일단 꽂는 데까지 꽂아 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박을 심고 이 수박묘가 자라서 이제 덩굴 타기 전에 그물을 씌워 가지고 이제 유인을 해주면은 뭐 얼추 작업은 다 끝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수박 면대요. 요 보시면은 요것도 이건 접목 상태가 그렇게 접목이 좀 깔끔하게 된 건 아닌데 접목이 된 겁니다. 요 밑에는 박대목이고 위에는 이제 애플 수박. 요거 그 밑에 보시면은 요쪽에 박대목 쪽에 난 잎은 박잎이 나오고 위쪽은 이제 수박잎이 나와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접목면을 이제 심어가지고 있다 보면은 요 박에서 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박순을 이제 끊어줘야지 이 쓸데없는 박이 안 달리고 이제 수박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트레이 묘인데 요거는 49짜리 트레이 묘인데, 요 플러그 묘를 뽑을 때는 처음에 물을 아주 흠뻑 줘가지고 이게 물을 흠뻑 주고 나면 이게 쏙 잘 빠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건조한 상태에서 묘를 좀 억지로 뽑게 되면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뿌리가 상해가지고, 뿌리가 상하면 이제 뭐 뿌리가 끊어져서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일단 요 상처가 나면, 뿌리에 상처가 나면 세균 같은 게 들어가지고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묘들이 일부러 뿌리를 끊어서 이제 당근법이라고 뭐 해가지고 뿌리를 끊거나 아니면은 좀 뜯어서 그 스트레스를 주면 더 잘 자라는 정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부드럽게 잘 뽑는 게 좋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 국내에 유통되는 게 거의 99%가 이게 접목묘인데, 접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덩굴 쪽인병 같은 그런 병 내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흡비력도 더 좋아지고, 뭐 뿌리 활성도가 기존 수박 뿌리보다 이런 박묘가 한 20%에서 30% 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비료도 더 잘 먹고, 그리고 뭐 추위에도 더 강하고, 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목을 한 묘를 씁니다. 애플 수박은 보통 이제 40에서 80cm 간격으로 심는데, 뭐 보통은 이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좀 하우스 뭐 크기는 한정적이니까 최대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40cm 간격으로 많이 심지만, 저는 아무래도 수박은 이제 올해 처음이고, 또 제가 일을 뭐 거의 혼자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데다가 40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을 때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농사 말고도 다른 일을 좀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70cm 간격으로 좀 심어서 올해는 이게 어떻게 크는지 한번 좀 연습도 좀 해보고, 일단 이론상으로는 뭐 이리저리 공부해 두긴 했는데, 또 실제로 이게 덩굴 같은 걸 유도하고 뭐 순지리 같은 걸 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좀 틀린 점이 많기 때문에 바쁠 때 빽빽하게 심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cm 간격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 지금 이 간격은 제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요 N자 지주대 여기서 약간 앞에다가 그냥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뭐 전부 경운이 잘 돼가지고 부드러운 상태라서 그냥 손으로 그냥 살짝 파서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심고 난 뒤에는 이제 요거는 밝은재를 1000배 탄 물인데, 이것도 소리 좀 잘 나라고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관주호수와 라인이 다 충분히 다 깔려 있는데, 안에 습기도 지금 안에 충분하고요. 근데 지금 또 바로 물을 주게 되면은 너무 질어서 작업하기가 안 좋아서 약간 물을 어제 하루는 공급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지금 관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물이 당장 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빠르게 심고 나서 뿌리 활착을 위해서 밝은재를 탄 물을 이렇게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 반동은 이렇게 다 심어졌습니다. 75cm 간격으로 4줄 심기 했더니 요 하우스에 한 25m 정도 길이로 심으니까 한
몇 폭이 72폭이 정도 들어가네요. 총 해가지고 다 심은 다음에 이제 물도 다 줘놨습니다. 이제 남은 하우스 반동에도 마저 심어야 되는데 이쪽도 이제 N자 지주를 먼저 세우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둥에서 1m 떨어진 곳에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일자로 줄을 치고 거기 맞춰가지고 N자 지주를 박을 겁니다. 여기 이제 줄만 칠 거기 때문에 작은 말뚝을 박아도 되지만 제가 이제 말뚝 박는 기계 항타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좀 긴 파이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1.8m로 잘라놓은 파이프인데요. 요게 보통 뭐 저희가 고추나 토마토 키울 때 지주대로 많이 쓰는 파이프입니다. 밑에 한 30cm는 박혀야 이제 좀 힘을 쓰기 때문에 요 토마토나 고추 같은 거를 한 2m까지 키운다고 치면 그래도 1.5까지는 여기 지주대가 있어야 안 부러지고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기둥이 이렇게 망치로는 그냥 박을 수 없습니다. 좀 어디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박으면 되긴 되겠지만 아무래도 위험하고 일반적으로 높이가 한 이 정도만 돼도 망치로 박기에 좀 각이 잘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항타기라고 이제 말뚝 박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라기보다는 간단한 도구인데 요게 좀 많이 쓰이는 펜에서 뭐 철물점 같은 데서 기성품을 만들어서 팔 줄 알았더니 아직 그러진 않더라고요. 가끔 대장간 같은 데서 제작해서 파는 데는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간단하게 그냥 큰 파이프에 무거운 큰 파이프에 끝만 용접해 가지고 막아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용접해서 만들어 쓰는 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겁고 그거는 48 파이프까지 박을 수 있도록 제가 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 박을 때는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잘 안 쓰고요. 이번에 제가 철물점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걸로 항타기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철물점에 사서 조립해서 만든 항타기입니다. 이게 부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철로 된 다데라고 일본어에서 뭔 말인지 싶은데 아마 뭐 다테이토나 아니면은 세우다 하는 다테 뭐 그런 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기둥을 수직으로 세울 때 조립할 때 쓰는 건데 요게 뭐 한 4천 몇백 원 합니다. 그리고 요 끝을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한 1200원 정도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30cm 짜리 이 파이프 직경은 30이고 32에 30cm 짜리를 사가지고 써봤더니 좀 짧아가지고 자주 빠져서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결 조인트 요걸 사가지고 이것도 닷대도 하나 더 산 다음에 이 정도 길이로 연결하니까 이제 무게도 적당하고 길이도 적당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다 해가지고 재료비가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들었는데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용접 할 줄 모르시거나 아니면 용접기가 없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용접해달라고 하기도 할만한데도 잘 없고 그거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돈을 한 만원 2만원 받더라고요. 그럴 바에 요거 사는 게 또 쌀 수도 있으니까 뭐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항타기 쓰는 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기둥이 길기 때문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박을 자리를 딱 봐주시고 수직은 그래도 맞아야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으면 간단하게 기둥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이제 줄을 잡으면 되는데 요 기둥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일회용이 아니니까 이걸 다 쓰고 나면 이제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파이프가 잘 빠집니다. 여기 땅도 간지가 얼마 안 됐고 방금 박았기 때문에 잘 빠지는데 파이프가 오래되면 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파이프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돌려주시면은 밑에 좀 유격이 생기면서 쉽게 빠지는데요. 이것도 안 될 경우가 있으면 오래돼가지고 안에 이게 물이 많거나 하면 잘 안 빠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요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시면은
그나마 이게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제일 쉽게 파이프 뽑는 방법입니다. 바이스 플라이어 조절해가지고 파이프를 잡고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이게 안 돌아가면은 진짜 안 빠지는 건데 이렇게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만 돌려주시면 어지간한 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돌아갔다 싶으면은 돌아가면 이제 빠지는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 이제 집어넣은 바이스 플라이어 손잡이를 해서 당기면은 어지간한 파이프는 이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 5월이고 하니까 그때 되면 노지에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많이 심을 텐데, 그때 이제 좀 파이프 말뚝 받고 하는 걸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 좀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는데 지주대 세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지주대를 좀 오미자 말아먹고 거기다 방치를 해놨더니 완전 정글이 돼가지고 이거 빼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빼와서 꽂고, 이제 지금 모종 준비해 놓은 것까지는 다 심었습니다. 해가 져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요 뭐 잘 심어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활착이 됐는지는, 끝에 보면 이제 이게 활착이 잘 돼서 뿌리에서 잎까지 이제 호흡이 잘 되면은 새벽에 왔을 때 요 끝에 물방울이 약간 맺혀 있을 겁니다. 그게 호흡하면서 이제 올라온 물인데, 그게 보이면 이제 뿌리가 잘 활착이 된 거고요. 요 4분의 3은 아직 모종이 덜 오고 해가지고 다 못 심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거 한 80주 정도 더 심으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동 다 심고 나면은 약간 출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우스 옆에 한 동에다가 또 4월 말쯤에 이제 또 심으려고 합니다.